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2월 29일자로 정말 따끈따끈한 공고가 하나 떴죠. 바로 LH의 김포고촌 2지구 A1 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인데요. 저희에게 이 수십 페이지짜리 자료를 분석해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열어보니까 역시나 빽빽한 글씨에 어려운 용어들,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네, 딱 열자마자 이걸 언제 다 읽지 하는 생각이 들만 하죠. 하지만 이런 공고문일수록 중요한 정보들이 막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 방대한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전략과 주의사항까지 함께 짚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뭐가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까지 파헤쳐보는 거죠. 공급 개요부터 자격 요건, 가장 중요한 돈 문제, 그리고 이번 공고의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조항까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번 공고에는 아주 굵은 글씨로 쓰인 경고 문구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놓치면 정말 큰일 나는 함정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어떤 아파트가 나왔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위치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고촌 2 공공주택지구 A1 블록이네요. 전체 350세대 중에서 이번에 나온 건 공공분양 262세대, 나머지는 통합 공공임대가구 하고요. 네, 여기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여 있는 혼합단지라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공급되는 주택형은 전용 59제곱미터랑 74제곱미터 딱 두 가지 타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아주 실용적인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약 2년 반 정도 남았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국민주택이면서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건데요. 듣기만 해도 뭔가 가격이 저렴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아주 강력한 규제들이 세트로 따라붙습니다. 공고문 첫 장부터 대문짝만하게 쓰여있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첨되는 순간 앞으로 10년 동안은 다른 인기 있는 아파트 청약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10년이라니, 10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나는 과연 자격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 자격은 오늘 2025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여기서 모든 함정이 시작되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1세대 1주택 공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세대에서 여러 명이 각자 청약해서 덜컥 당첨되면 그냥 둘 다 부적격 처리되고 기회가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나만 집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봐야 해요. 신청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는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손주까지 전부 집이 없어야 합니다. 아,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작은 집이라도 한 채 갖고 계시면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거네요. 배우자의 등본에 있는 직계 존비속까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결혼했다면 양가 부모님까지 다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2018년 12월 12일 이후에 산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준이 정말 깜깜하네요. 그럼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수도권 거주자라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지역 우선 공급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붙으면 무조건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김포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100%요? 그럼 사실상 서울이나 인천 거주자는 일반 공급으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 아닌가요? 이건 거의 김포시민 잔치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냉정하게 말해서 일반 공급은 김포시 거주자들만의 경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서울, 인천 거주자분들이 현실적으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건 다자녀 특별공급 정도입니다. 다자녀 특공은 물량의 50%를 경기도에, 나머지 50%를 서울, 인천에 배정하거든요.
물론 경기도 물량 안에서도 김포시가 우선권을 갖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 전체에 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죠. 자격 요건이 꽤 까다롭네요. 이걸 다 통과했다고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겠죠. 그래서 분양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주력 타입인 59A형 5층 이상이 약 4억 5,253만 원, 74A형 5층 이상이 약 5억 6,824만 원입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확실히 가격 경쟁력은 있어 보입니다. 가격은 매력적인데 납부 일정을 보니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30%를 2027년에 두 번에 나눠서 내고 나머지는 입주 때 잔금이네요. 보통 생각하는 스케줄 같은데요. 스케줄은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에 아주 무서운 경고 문구가 숨어 있습니다. 공고문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현재 미정이며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 와, 그건 정말 예상 못했네요. 보통 중도금 대출은 당연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같으면 당첨되고도 계약서에 도장 찍기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안 해주면 2027년 1월과 10월에 분양가의 15%씩을 생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74A형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8,500만 원씩 두 번, 총 1억 7천만 원을 대출 없이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자금계획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LH가 우리도 대출은 보장 못하니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하고 들어오세요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설마 안 나오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그럼 분양가 말고도 추가로 들어가는 돈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이죠. 발코니 확장 비용이 별도입니다. 요즘은 거의 필수로 하니까요. 74A형 기준으로 약 979만 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 거실이랑 방 4개 전부 설치하면 900만 원이 훌쩍 넘고요. 붙박이장이나 중문 같은 옵션들 몇 개 더하면 분양가에 최소 2, 3천만 원은 더 얹어서 생각해야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듣다 보니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분양가가 2,600만 원이나 저렴해진다니 솔깃한데요. 마이너스 옵션은 바닥, 벽지, 조명, 위생도기 같은 기본 마감재를 아예 시공하지 않은 채로 분양받는 겁니다. 골조 상태의 집을 받아서 내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가격이 저렴해지는 건 큰 장점이지만 함정도 많습니다. 어떤 함정이죠? 일단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 딱 2달 안에 모든 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순간 방금 말했던 시스템 에어컨이나 북박이장 같은 LH가 제공하는 유상 옵션은 단 하나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에어컨 배관 매립부터 전부 직접 알아봐서 해야 하는 거죠. 3,600만 원 아끼는 게 솔깃하긴 한데 직장인이 2달 만에 인테리어 업자 선정해서 공사까지 다 마치는 건 거의 불가능한 미션 아닌가요? 이거 사실상 웬만하면 선택하지 마세요 하는 옵션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충분한 시간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달력에 동그라미 칠 시간이죠. 중요한 날짜들을 짚어주시죠. 네, 주택전시관, 즉 모델하우스는 내년 2026년 1월 2일에 파주에서 문을 엽니다. 가서 볼 수 있는 건 74의 A타입 하나고 59C 타입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로만 봐야 한다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청약 접수일은 특별 공급이 1월 12일 월요일부터 13일 화요일 이틀간, 이어서 일반 공급이 1월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운명이 결정되는 당첨자 발표일은 1월 29일 목요일이군요. 계약은 4월 20일부터고요. 청약은 LH 청약 플러스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이때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요? 네, 정말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는 1인 1건만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곳이랑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아파트에 중복으로 청약하면 둘 다 무효 처리됩니다. 욕심부리다가 둘 다 놓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아,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작년에 비슷한 공고에서 한 가족이 아들이랑 아버지가 각각 다른 특별 공급에 넣었다가 둘 다 당첨됐는데
결국 다 무효 처리돼서 기회를 날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이 김포 고촌 A1 블록 단지 안에서 특별 공급 하나, 일반 공급 하나 이렇게 중복으로 신청하는 건 괜찮습니다. 만약 특별 공급에 당첨되면 일반 공급 당첨자에서는 자동으로 빠지게 되고요. 부부가 각각 청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부부가 각자 통장으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운 좋게 둘 다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접수 완료 시간이 더 빠른 사람의 당첨만 인정해 줍니다. 정말 분, 초 단위로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 부부가 둘 다 청약한다면 누가 먼저 접수 버튼을 누를지까지도 미리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군요. 자, 그럼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무시무시한 규제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첫 번째는 재당첨 제한 10년입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 동안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매 제한 3년입니다. 당첨되고 3년 동안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는 뜻이죠.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고를 자세히 보니 이런 규제들을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이 하나 있더라고요. 출산 가구 특례. 이건 뭔가요? 와, 특공은 원래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는 카드 아니었나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라도 이 특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말 전례 없는 혜택이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당첨되면 입주하기 전까지 지금 가진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어쨌든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출산 가구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해당되는 분들께는 엄청난 기회겠네요. 그 외에도 특별공급 유형별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던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꼼꼼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 수나 소득에 따라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는데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약 720만 원 이하면 우선 공급, 약 936만 원 이하면 일반 공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자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63만 원 이하여야 하는 기준까지 다 맞춰야 하고요. 정말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겠네요. 공고문 첫 페이지부터 모든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다는 문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가 정말 여러 번 나오죠. 그만큼 LH도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저희가 오늘 짚어드린 내용도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일 뿐 실제 청약을 하실 땐 반드시 공고문 원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김포 고촌이지구 A1 블럭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함께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매력적인 가격의 국민주택이지만 사실상 김포시 거주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단지라는 점,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특정 조건의 출산 가구에게는 과거 이력과 상관없이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 공고문은 단순한 안내서가 아니라 당첨되는 순간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 조건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소한 숫자 하나, 문구 하나가 당락을 결정하고 또 수억 원의 자금이 걸린 문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훑어보니 이제 주택 청약이라는 게 단순히 운으로 집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복잡한 법규와 변수들을 전부 이해하고 내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짜야 하는 거의 입시 전략 같은 과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청약 제도가 과연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복잡한 규칙을 가장 잘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력 빠른 소수에게만 유리한 게임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